물론 이 성격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 혹시 주식형 펀드 100% 샀다가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아주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 채권형이나 MF번 사면 또 이게 간에 안 차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골라라. 또는 간에 그 안 차요. 비중을 골라라. 간에 안 차셔가지고 간에 안 차요, 투자하고. 아니면 어떠신지 예, 간에 안 차셔. MF라는 거는 해놓고 뭐 신경 쓸 일이 없는 거니까. 네, 거의 뭐 은행 예금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통장에 그냥 돈을 그냥 넣어놓을 게 아니라 MMF 같은 통장으로 바꿔서 넣어놓으면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 보통 네, 그렇습니다. 예금보다는 예. 이율이 그러니까 예금보다,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보통 예금 금리는 뭐 1%도 안 되거든요. 뭐 0. 몇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걸로 MMF를 사시면 연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는 좋은 근데 상품이죠. 전 윤도현 씨는 결정하셨어요. MMF라는 거. 지금 결정하셨어요? 다 바꿔놔야겠네. 예, 지금 보통 예금으로 쭉 다 거의 보통 예금, 정기, 뭐 적금 뭐 이런 거. 그쵸. 아니 그래서 이거 아까 손해가 없어요? 예? MMF는 예, 전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손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저 원금 손실이 100%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것도 원금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실 그런데 날 확률이 아주 단기 상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손실 날 염려가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100%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유효하시는 거예요. 펀드들 때 꼭 알아야 할 부자금법 파이브. 5위,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라. 4위, 각종 수수료를 꼼꼼히 체크하라. 3위, 내 성격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라. 그렇다면 500만 원짜리 정보 2위는 과연 무엇? 자, 부자병법 5 2위를 공개합니다. 소액은 뭐뭐뭐로 목돈은 뭐뭐 투자하라. 제 철학이기도 한데요. 소액은 남의 돈으로, 목돈은 내 돈으로. 남의 돈으로?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뭐 남한테 돈 빌려서. 작은 거는 좀 빌려서 이렇게 살짝 해보고 목돈은 좀 내고. 아, 네. 안 그런 되나요? 개념. 예, 500만 원짜리 정보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 소액은 단기적으로, 목돈은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소액은 단기적으로, 목돈은 장기 투자하라. 정답. 아닙니다. 정답. 예. 소액은 이렇게 매달 내는 적립식으로. 거 적립식으로 하고 목돈은 목돈은 한꺼번에 넣어놓고 이자 받는 거 있잖아요. 목돈은 거치 거치 투자. 반은 맞았대요. 반은 맞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맞은 걸까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맞았는지. 소액은 열어주세요. 소액은 적립식 맞았는데 예. 소액은 정립식으로, 정립식으로 목돈은 그냥 투자하라. 소액은 적립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이고 목돈은 그냥 투자. 그냥 확 투자하라. 예. 그냥 투자하라. 아닙니다. 자, 박현민 씨. 분산 투자하라. 분산 투자? 소액은 적립식으로, 목돈은 여러 군데 분산해서 예. 분산 투자하라.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남아서 투자하라 뭐 그런 거죠. 분산 투자. 정답입니다. 그래요. 소액과 목돈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내 자금 사정과 투자 성향으로 나에게 맞는 펀드를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 기본적으로 목돈 없이 투자가 가능한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 금액을 펀드에 나눠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목돈 투자에 비해 투자 위험이 낮고 소액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방법으로 좋은 상품이다. 그리고 목돈의 경우에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 목돈을 한꺼번에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가족, 직업 등 나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주식형, 채권형 등으로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내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주식형 펀드를 60에서 70%, 내 투자 성향이 안정지향적이라면 안정적인 수익률의 채권형, MMF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지금 박철 씨 같은 경우 지금 나이가 40, 그리고 가족이 셋, 예, 그리고 직업이 연예인이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까요? 네, 100 마이너스 나이의 법칙을 활용하면 좋은데, 우선 그 박철 씨가 자기가 40대라고 하니까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0% 정도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데 넣고 나머지 40%는 채권형 MF 안정적인 데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요소, 예를 들어 직업의 안정도인데 연예인은 사실은 직업의 안정도가 좀 낮은 편인데 예. 또 맞벌이 부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도가 뭐 높다고 저는 봐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성격도 좀 공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0 내지 70% 정도는 주식형 펀드에 넣고 30 내지 40% 정도는 채권형 MMF에 넣고 자기 갖고 있는 그 보유 재산에 예.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펀드에 대해서 좋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도 이제는 조금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펀드 들 때 꼭 알아야 할 부자병법 5 이제 대망의 1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과연 1,000만 원짜리 정보는 예. 뭐 어떤 내용일지 자 부자병법 5 1위를 공개합니다. 아유, 동시에 얘기할까요? 네. 예. 어떻게 할까요? 적립식 펀드는 알겠다. 뭐뭐 이상 투자하라. 저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김생민 씨랑 지금 성훈이 씨는 뭐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뭐 혹시 김창숙 씨 글쎄요, 저는 3년 이상 투자하라 이거 아닌가? 3년 이상? 저희도 3년 3년이라고 생각했어요. 3년? 예. 윤도현 씨는 저도 이제 송은이 씨가 적어주셨어요. 3년. 지금 밑에다 적는 걸 보셨어요? 그럼 양 팀 다 적립식 펀드는 3년 이상 투자하라. 네. 잠시 전 국민의 관심사 종잣돈 만들기 쿨한 부부 김성수 강지희와 함께 품돈 모아 종잣돈 만드는 부자 법칙 전적 공개됩니다. 적립식 펀드는 3년 이상 투자하라.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 기간이 또 3년 이상이면 상당히 장기 투자네요. 꼭 3년이라는 그 3년의 의미보다는요 장기로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립식 투자의 그 의미를 좀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적립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마침 주가 수준이 좀 높을 때였다. 그러면 펀드의 단가가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펀드의 수량을 펀드의 이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비쌀 때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4개월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원금이 들어갔는데 5개월째 되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산 데 가서 내가 지금 200만 원 원금이 들어갔는데 내 펀드가 그동안 어떻게 됐나 좀 봐달라. 봤더니요,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동안에 200만 원 넣었는데 175만 원으로 줄을 경우가 있습니다. 25만 원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해서 해약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거라면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펀드의 평균 가격이 싸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으로 지난달까지는 100개밖에 못 샀던 펀드를 이번 달에는 110개, 120개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1년, 2년, 3년 계속해 가면 평균 매입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적립식 투자의 메리트입니다. 예, 반드시 그래서 네. 그걸 또 단기간에 뭔가 수익을 크게 단기간에 낼 수가 내려고 없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 장기로 갔을 때 같은 펀드에 뭐 1년짜리를 했어요. 네. 근데 봤을 때 아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장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